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주가가 340달러대에 있을 때 100%의 확률로 295달러에서 315달러의 그 갭을 결국 매우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었죠. 결과론적으로 그 예측이 적중을 했습니다. 바로 와이프가 그 예측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와이프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한 가지 예언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 앞으로의 투자 계획, 그리고 떡상을 테슬라가 할 것이다. 하지만은 조건이 있고 그 시점은 또 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공유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와이프를 잠깐 소개하자면은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커리어를 쌓았고요. 외식 분야에도 종사를 하면서 컨설팅을 해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1년에 약 100권에 가까운 책을 읽는 독서광이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습득을 하면서 지식을 쌓고 있고, 그리고 지인들과 또 교류를 하면서 현실 세계의 경험들도 계속 또 간접적으로나마 체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또 투자 공부도 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소통을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은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이뤄내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와이프인데요. 와이프의 생각을 좀 전해드리기 앞서가지고, 그러면 와이프의 어떤 견해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아시려면은 그동안에 와이프가 해왔었던 투자의 레퍼런스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와이프가 가장 잘하는 것은 그 익절을 할 때 매도 타이밍입니다. 정말 뭐 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매도 타이밍을 정말 잘 잡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LG화학을 37만 원에 2020년대죠. 그때 매수를 해가지고 70만 원 후반에서 80만 원 초반대에 이제 매도를 했죠. 물론 10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고가는 아니었지만은 그때 익절을 나쁘지 않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나 놀라웠던 게 삼성전자가 64,400원에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살짝 빠졌는데 53,000원 할 때 64,400원에 예약 매도를 미리 걸어놨습니다. 무슨 꿈에 64,400원이 나왔는지, 6만원도 아니고 64,400원에 16주가 오늘 차결이 되었다고 이제 메시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11.8달러의 평단가를 가지고 120주 액면 분할 기준으로 120주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었죠. 자, 근데 엔비디아를 언제 매도를 했느냐? 149달러와 150달러에 15주만 남겨두고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그 149달러, 150달러까지 주가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약 매도를 걸었는데 그게 체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취하는 익절 매도 방식은 예약 매도를 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를 할 때도 이 가격대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은, 와이프는 이 가격대에 올 거니까 그냥 잠자코 기다리라고 하면은 거의 80% 확률로 그 매수가에 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열받을 때가 있는데, 근데 예약 매도를 할 때도 이 가격대까지 올라갈까 싶은데 꽤 높은 확률로 그 가격대까지 올라가서 그 가격에 또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감각이 있다. 자기 나름 되게 연구를 또 많이 하거든요. 경험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잘 응축시켜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테슬라를 계속 좀 집중적으로 모아가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와이프가 생각이 달라서 이 자산에 투자를 했으면 어땠을까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해 왔었던 사례도 좀 말씀드리면, 삼양식품, 이제 외식업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외식업을 바라보는 감각도 좀 남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삼양식품을 5만 원 할 때부터 계속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2달 정도 공부를 해보니까 삼양식품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랬었는데, 그래서 7만 원, 14만 원까지 올라갔었을 때도 아깝지만 여전히 모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고, 40만 원까지 갔었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갔죠. 그래서 삼양식품을 좀 봤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17,000달러 할 때 모아가는 한 2개 정도를 매수를 하자고 의견을 줘가지고, 그때는 제가 동의를 하고 이제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세계여행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인증본에 문제가 있었죠. 심카드를 다른 나라 심카드를 쓰다 보니, 그래서 놓쳐버렸던, 결국은 4만 달러, 7만 달러 갔었을 때도 와이프는
그래도 10만 달러를 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모아간 투자를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어찌어찌 하다가 코인에 대한 부담도 그때 있었던 것 같아서 못했지만 어쨌든 와이프가 비트코인을 17,000달러부터 봐 왔었다.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도 세계로 돌아다녀 보니까 코스트코의 위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됐었죠. 그래서 400달러 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1000달러가 넘어갔었죠. 그래서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꽤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와이프의 이야기를 계획이라든지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와이프가 예언을 하나 했어요. 이 예언은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단순히 투자에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자리가 지금 2조 290달러대인가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테슬라를 5년 동안 투자를 해왔었던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투자 감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테슬라 주가가 앞자리가 다시 한번 1위 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냥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촉으로만 1위에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이 나오게 된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나오게 된다면은 앞자리가 1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첫 번째로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정치 리스크가 정말 크게 불거졌었죠. 5년 동안 투자하면서 이렇게 크게 불거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일단락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신당 창당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와이프는 만약에 진짜 일론 머스크가 설문조사한 것으로 끝나지가 않고 정말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전량 매도를 하겠다. 정말 그 생각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전부 다 2020년대 아주 이제 초창기 때 모아온 주식들이어가지고 와이프는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가 상장이 됐었을 때 신주 우선권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들은 어떤 한이 있더라도 웬만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고는 절대 매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신당 창당이라는 그녀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자신은 그냥 다 매도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테슬라가 신당 창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라도 주가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 저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와이프 역시도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로보택시 런칭이 이제 사실 지금 공식 일정이 계속 안 나와가지고 좀 기대보다 우려가 많은데, 이것이 생각보다 고객의 반응이 그닥 좀 별로일 때 이때 테슬라 주가가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가성비 높은 레스토랑부터 해서 되게 고급 레스토랑까지 와이프가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그 컨설팅을 하면서 크게 느꼈던 부분이 그 컨설팅 자문 의뢰를 하셨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퀄리티가 매우 높습니다. 뭐 세계 최고는 아니라더라도 거의 어디에 견주어도 괜찮은 수준의 상품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분들이 왜 자문을 하느냐? 안 팔린다는 겁니다. 자, 상품이 항상 좋게만 해가지고 매출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그분들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방법, 뭐 메뉴북도 어떻게 레이아웃을 만들어 나가느냐,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스킬이 있거든요. 그 스킬들을 와이프가 알고 있고 그것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 아주 뛰어난 상품이 재가치를 받고 그리고 매출로도 연결이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계속 기술의 압도적인 그 우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다면은 고객들이 반응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도 그 생각에 100% 동의를 하진 않아요. 그녀가 했었던 경험을 놓고 봤었을 때 세계 최고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알리는 데 역시도 거의 50%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만약에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팔리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 이것 역시도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이 고객들이 실제로 로보택시를 이용을 하고 로보택시에 대해서 입소문을 테슬라 본사가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퍼뜨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슬라 본사가 그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 소통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가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꽤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프도 저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실적 추종자입니다. 결국은 실적의 주가가 수렴해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테슬라의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탱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실적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이 올 것이다. 근데 2025년 2분기와 3분기가 이번에 1분기처럼 여전히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겨다 준다. 그리고 시장이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최소선, 이 정도는 그래도 지켜주겠지 하는 그 부분이 2분기 연속으로 무너진다고 한다면은 테슬라 주가가 지금의 $200 후반의 그 가치를 시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주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와이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미스가 날 경우에는 $200 후반을 지탱해주지 못하고 $200 초반 아니면은 이 역시도 앞자리가 1이 되는 $100대로 내려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100대로 내려가면은 그러면 $101 또 가느냐, $150까지 가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에서 조금 아래인 한 $180 선에서 그래도 올라가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의 실적을 계속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지금 와이프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180대에서는 어떤 투자를 해 나갈 것인가? 그 투자 계획이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경우에는 청산당할 우려가 있는 주식담보대출을 제외하고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한번 알아보고 가장 건전하고 안정적인 방법을 동원한 대출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미래 가치를 여전히 높게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2026년 2분기 때부터는 그래도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저가형 전기차들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본인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미래에 대한 인내를 조금만 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가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완전히 깨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신당 창당이 있다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요. 로보택시 사업이 조금 절개되고 로보택시 사업이 생각보다 큰 기대만큼의 어떤 그런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했었을 때, 그리고 분기의 실적이 안 좋았다고 했었을 때 아쉽지만은 그래도 매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모아가는 기회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와이프 생각은 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지금 $200 후반대에서는 모아가는 것보다 일단 좀 관망하는 것이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뒤에 똑같은 $200 후반대라도 모아가는 투자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더 떨어질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조금 힘을 응축해 두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떡상을 하게 되는 순간은 그러면 없는 것인가? 와이프는 꽤 높은 확률로 떡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래 그 기준은 엔비디아를 우리가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2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10배가 올라가는 것을 와이프도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를 해보니까 2분기 연속으로 실적의 서프라이즈가 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엔비디아가 10배를 향해 날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도 그와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래서 2분기 연속으로 테슬라의 실적에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서프라이즈가 연속으로 나게 될 경우에 그때 시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테슬라도 뭐 엔비디아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000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근데 그 시점을 2025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의미 있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시점을 2026년 3분기와 4분기로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은 2026년 2분기부터 보는 것 같은데, 와이프는 전반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여유롭게 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2026년 3분기와 4분기가 연속으로 한번 서프라이즈를 만들어 주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그때 테슬라는 떡상을 하겠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1,000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정치적 리스크를 보면서
일시적으로라도 1000달러가 오는 가능성은 좀 없다. 하지만 두 분기 연속으로 실적의 서프라이즈가 난다고 한다면은 1000달러를 돌파를 할 수 있는데, 그 1000달러를 돌파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안정감 있게, 물론 조정은 있겠지만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장기 우상향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와이프가 했었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맨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영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와이프와 제가 함께 합심해서 소통하고 싸우고 또 서로 스스로를 중재를 하면서 낸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실 때 두 사람의 의견들이 일치가 된 정보들을 내가 습득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투자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와이프가 생각하고 있는 예언과 투자 계획, 그리고 떡상의 기준, 이 모두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단순한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